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제 카드부터 오늘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요 절제라는 되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템퍼런스, 네, 이렇게 절제라는 말이 맞습니다. 뭐 절제하다, 중용 뭐 이렇게 해석하게도 되는데 중용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템퍼런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제, 중용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 단어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좀 어려워요. 이 카드가 어려워지고 좀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드 제목 앞에 템퍼까지만 보시면은 좀 해석이 좀 수월합니다. 네, 템퍼라는 접두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적당히 섞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의 그림과 비슷한 의미의 접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농도가 짙은 포도주에 물을 부어서 농도를 적당히 맞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쉽게 말해서 컵 안의 내용물을 섞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이해하실 때는 절제, 중용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로 다른 에너지가 섞여서 적절한 균형을 만든다 라고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카드에서 알아두어야 할 상징물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천사의 양손에 들린 두 개의 컵입니다. 천사의 양손에 들린 두 개의 컵에서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 이렇게 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쪽 컵에는 아주 뜨거운 감정, 네, 열정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컵에는 아주 차가운 감정, 즉 냉정한 감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감정 에너지를 섞어서 안정된 감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적절한 감정의 온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의 이마에 있는 동그란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제 가슴팍에 있는 네모난 상징물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태양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활동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가슴팍에 있는 요 네모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활동적인 에너지와 안정적인 에너지가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에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은 불의 상징이고 이게 타로 카드에서 완드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 창조력, 활동력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리하자면 네모난 안정된 상태 속에 활동력이 섞여 있는 모양이에요. 결국 아주 안정되거나 지나치게 활동적인 에너지가 섞여서 적절한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천사의 발을 보셔야 됩니다. 천사의 발을 보시면 한쪽 발은 땅 위에 있고 한쪽 발은 물속에 담궈져 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의식 세계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무의식 세계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의 양쪽 모두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판단만 내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친 판단만을 내리지도 않고 양쪽 모두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징물이
어, 다 섞이는 상징물이에요. 모든 상징물이 다 섞이는 상징물이고, 심지어 천사가 등장한 이유도 천사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중성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템퍼런스는 모든 게 섞여서 다 중간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지점을 찾는, 네, 그런 거를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상징물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더운 물과 찬물, 뭐 태양과 사각형, 사각형과 삼각형,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발과 땅 위에 있는 발. 네, 이 세 가지 상징물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기운이 만나고 섞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그런 감정 상태, 적절한 에너지 상태, 이런 게 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중심을 찾아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면 다시 중심을 찾아가고, 아니면은 조금 쏠려 있다 그래도 중심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안 해야 되죠. 예.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게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내 주변의 환경을 뭐 게임을 할 수 없게 바꿔버리는, 네, 컴퓨터를 갖다 버리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취미를 찾는다든지, 네, 아니면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군대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이제 또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중독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든지, 뭐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이것저것 도전해 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에 대해서 만약에 열정적이다 하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외로움을 이렇게 서서히 달래서 온도를 식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독 증상이 해결이 되면 또 심신의 평화가 찾아오고, 네, 오히려 남는 시간에 또 쉬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된 에너지를 섞음으로써 안정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는 것이 메이저 14번 카드 템퍼런스, 즉 절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정방향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 의미는 실전 해석에서 쓰일 때 나의 감정을 적당하게 조절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상황과 잘 조화된다, 상황에 잘 적응한다, 네, 상황에 맞게 마음을 잘 조절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잘 맞을 때도 나오고, 뭐 어떤 상황에 혹하지 않는다, 뭐 겸손하다. 네, 겸손한 것도 자신의 감정을 적당하게 잘 조절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 카드는 굉장히 정적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인 카드로 해석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적인 평화를 얻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절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참았기 때문에 내적인 평화를 얻고, 네, 연애나 주변 상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뭐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만약에 연애운에서 본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와요, 템퍼런스가. 그런데 대쉬를 못 해요, 이 카드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정적인 카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정방향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역방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방향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도요, 뭐 죽음 카드나 뭐 운명의 수레바퀴와 비슷해요. 이거 역방향 의미를 강화와 약화로 나누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방향을 정리를 굳이 해드리자면 정방향의 의미의 약화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방향 의미는 나의 감정 조절을 못한다. 어, 또는 이제 그게 상상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우시다면은 이 카드가 거꾸로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럼 물이 아래로 쏟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정이 쏟아져 버린다. 예, 이게 분노의 감정이든 뭐 사랑하는 감정이든 뭐 어떤 감정이든지 전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이 쏟아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키워드를 보시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한다, 뭐 급하다, 과격하다, 뭐 독단적이다, 극단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감정이 다 쏟아져 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연애적으로 또 잘 나오니까 연애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 카드를? 연애적으로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넘쳐 흐른다. 네, 쏟아진다, 감정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를 보시면 내가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또는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할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또는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정리하자면 연애운적으로 나오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밖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내 마음이 어떤 것에 혹한다. 내 어떤 것에 마음이 동요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이 조절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그리고 상황이 변화할 때 이 카드가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뭐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일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럴 때 내 마음이 동요되죠. 그리고 나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뭐 그런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카드가요, 균형을 맞춘다라는 게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른 균형을 맞추는 카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태까지 배웠던 카드 중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이 체리엇. 체리엇은 균형을 맞추는 카드입니다. 얘도. 그리고 저스틱스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템퍼런스의 경우에는 어, 감정적으로 내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나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 체리엇은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와 동시에 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네, 그런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일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인간관계 쪽으로도 잘해야 된다. 네, 그런 식의 균형입니다. 거의 일적인 균형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리어선. 그리고 이제 저스틱스는 어떤 식의 균형이냐면 나 스스로의 철칙이나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런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기준에 의한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스틱스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균형을 맞추는 세 장의 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템퍼런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악마 카드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악마 카드는요, 연인 카드의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연인 카드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연인 카드에서 설명을 제가 안 드렸어요. 이게 연인 카드랑 악마 카드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나는 잘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종교적인 내용이라서 좀 거부감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신이라고 안 하고 성경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곳에는 선악과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은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갓난아기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막 그건 되게 자유롭고 애기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도 되게 순수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순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배우자가 있든 말든 뭐 나는 그냥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인 연인 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서 등장하는 요 뱀이 이브한테 이제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눈을 갖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먹으라고. 그래서 이 유혹을 들은 이브는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여요, 지도 먹고. 예. 근데 그 과일을 먹은 후에 그 둘은 갑자기 순간 빨개 벗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이 시점부터는 악마 카드입니다. 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또 찾게 돼요. 근데 아담을 먼저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담이 당연히 이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숨었어요. 네. 하지 말란 짓을 해서 숨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숨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빨개 벗었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이브라는 여성 때문에 내가 금지된 과일을 먹게 돼서 이렇게 됐다. 라고 이제 변명을 막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죄를 졌으니까 죄값 받아야지. 이러고 나서 저주를 내리는데 이제 남자는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서 가정을 이렇게 먹여 살려라. 라는 이제 저주를 내리고 여성은 이제 출산에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뱀도 벌을 받아야겠죠? 이제 뱀은 뭐 여성의 후손과 뭐 원수가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한테 저주를 내립니다. 예. 성경에는 모두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내용이지만 즉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주를 내린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생명나무 곁에 화영검을 둘러 경계를 강화한다 라고 돼 있는데 선악과는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이제 먹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못 먹게 하려고 주변에 화염검을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인 카드 뒤편에 요 불 타오르는 거 나무 보이시죠? 이게 화염검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제 지키는 그런 생명나무의 모습이라고 뭐 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나무 주위를 화염검으로 둘러싸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킨다는 소리. 네, 여기까지가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스토리는 간단해요. 아담과 이브가 잘못을 해서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좀 발랑 까졌다. 순수했던 사람들이 발랑 까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나니까 간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악마 카드로 돌아와 봅시다. 네, 악마 카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악마 카드에서 보시면은 여자의 꼬리에는 이렇게 포도, 예, 이건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꼬리에는 어떤 불이 있는데 이게 뭐 신의 음성을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 보시면은 남녀의 목에 걸려 있는 쇠사슬이 있어요. 근데 이 쇠사슬을 보시면은 뭐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쇠사슬이 아니에요. 이 쇠사슬 자체는 이 두 인물이 스스로 걸은 거예요. 너무 헐겁게 돼 있죠. 그냥 벗으려면 벗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꽉 쥐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무슨 목걸이도 아니고 뭐 무슨 치렁치렁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가 버린 것처럼 이 카드에서도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외부의 유혹에 의해서 생긴 그런 성적인 욕망, 뭐 물질적인 욕망, 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욕망들. 네, 그러니까 즉 비도덕적인 행동들에 눈이 떠지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랑 까진 거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카드의 인물들이 스스로가 악마의 쇠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위한 상징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궁금하시다면은 뭐 이런 거, 뿔 같은 거 이런 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 제스처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일단 정방향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방향의 의미는 주로 과한 욕심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한 욕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욕심이 지나쳐버리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심해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피해가 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보자면 과한 욕심을 부린다, 네, 과욕을 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어떤 것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남자 또는 여자에게 집착한다.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집착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어떤 사람의 상태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사랑과 집착이 그 둘이 구분이 안 될 때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보통 집착이겠죠. 지는 구분을 못 하는데 보통은 집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상태가 시원치 않을 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욕과 관련돼 있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이다. 무슨 섹스 파트너다. 이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의 우위에 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판을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판을. 연애든 뭐 친구 관계든 학업이든 뭐 사내 정치든 내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판을 주도하고 싶은 경우. 내가 상대방의 우위에 서고 싶은 경우. 네, 이런 카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밖에는 또 이제 반복적인 상황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독 상태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슬럼프에 빠졌다, 이것도 되고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 그 밖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되시면은요,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큰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충 해석하시면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욕과 관련돼서 악마 카드가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악마 카드와 같이 나오는 카드 종류들이 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뭡니까? 네, 페이지죠. 네, 페이지 소드, 페이지 펜타클, 페이지 완드, 페이지 컵. 그리고 여기에 썬과 풀까지. 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애기예요, 애기. 네, 어린이, 애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태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태아. 뱃속 애기입니다. 그래서 악마 카드랑 이런 게 나왔으면은 이제 야, 이거는 임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 상황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어, 나이트 클럽이나 좀 은밀한 장소, 무슨 밤일을 뜻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데빌이. 근데 거기에 이런 카드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임신 가능성이 있다. 네, 원치 않은 임신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뭐 상황일 경우에 무슨 엠프레스 뭐 이런 카드가 같이 뭐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뭐 100% 임신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주변 카드가 뭐 이런 카드라고 치고, 뭐 과거에 데빌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나중에 미래가 엠프레스, 그럼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아이가 100%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나오면. 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니까요. 그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하는 거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나온 카드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싶을 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해석은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임 중독에서 못 빠져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학원이나 인강은 꾸준히 듣는데 뭐 성적은 그대로이거나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매너리즘에 빠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매끄럽고요. 아니면은 뭐 주변 카드랑 상황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질문도 좋고 막 그런데 이런 카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육체적으로 끌린다,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이제 괜찮은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네, 주로 연애운인 경우에, 네, 재미로 보시는 분들, 네, 이런 카드 나오면은 아, 금술이 좋다, 성적인 관계가 좋다.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끌린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런 성행위를 떠올리시는데, 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연애 초기에 이런 카드 나오면은 처음 사귀게 돼서 이제 손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뭐 스킨십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럴 때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주변 상황과 뭐 전반적으로 너무 좋을 때 직업운적으로 악마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스카웃 제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악마였을 때 들어오는 스카웃 제이는 좀 사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기성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이직을 하거나 잘 알아보고 그 제안을 수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알아본 결과 괜찮은 직장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가 거만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하는, 그러니까 남을 이겨먹으려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도저도 해석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이 카드는 또 분노할 때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주변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죠. 약간 열받은 상태. 네, 그런 상태라고 보셔도 이제 대부분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말이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정방향은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방향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방향은 마찬가지로 강화와 약화로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강화와 약화로 또 본다면, 어, 정방향에서는 과한 욕심이었지만, 이게 강화로 또 본다면 극단적으로 그런 과한 욕심이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 네, 과욕이 지나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이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네, 더 심해진 겁니다, 이거. 그리고 막 거만해진다.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한다. 상대방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상황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분노하고 막 열이 받아요. 열이 받는 거예요. 막 아니면 또 나 또는 상대방이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일 때 나오고, 뭐 이것도 정방향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일 때 나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뭐 큰 문제가 있다. 뭐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 뭐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화 쪽은 정방향 키워드랑 비슷한데, 그냥 정방향 의미에서 좀 더 강한 어조나 강한 단어들로 말하면은 역방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약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화는 정방향 의미에서 욕심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보시면은 유혹을 뿌리친다. 네, 중독에서 벗어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지만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화의 의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화의 키워드는요, 잘 사용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연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타로를 보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들로 타로를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약화로는 안타깝지만 잘 쓰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방향은 이제 강화 쪽으로만, 그러니까 정방향 의미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역방향도 같이 해석하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주변 카드가 뭐 너무 좋고 그냥 재미로 보신 분들은 이제 또 이런 역방향적인 키워드, 그럼 욕심이 좀 많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연이나 이런 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질문과 이렇게 나온 주변 카드들 뭐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역방향 키워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약화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역방향은 뭐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 카드도 아까 연인 카드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온다는 거. 근데 이 제한이 이거는 막 둘 다 달콤한 제한이기는 합니다. 네, 이게 달콤한 제한이기도 하고, 이게 둘 다 유혹하는 형태로 와요. 근데 연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좀 쉽게 뿌리칠 수가 없다. 예, 좀 굉장히 달콤하다. 예, 그런 식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악마 카드는 구설수가 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구설수와 관련돼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데빌이 사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기인 경우에는
좀 물질적인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고의 카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운적으로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주로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타워 카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